안녕하세요. 구도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환경운동과 생태 전환을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시민환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생태적 대안운동, 세 번째로는 생태민주주의, 마지막으로 생태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시민환경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운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집합 행동을 말합니다. 좀 더 좁게 정의를 한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제도 밖에서 전문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환경운동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운동 조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운동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환경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나 환경운동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 문제가 어떤 환경 재난으로 나타나고 또는 환경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나타났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환경운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환경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계 문명을 중심으로 한 공업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러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정치 체제라면 환경운동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정치 체제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정치적 기회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운동이 아주 잘 완만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전혀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폭동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환경운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환경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991년 페놀 오염 사고가 낙동강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매우 높아질 경우에는 환경운동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에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제성장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환경운동이 발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함께 작용할 때 환경운동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1970년대에는 반공해 집합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해 문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한 환경운동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반공해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는
민중이 피해자니까 민중 중심으로 이 공해를 낳는 피해 구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운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민환경운동,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명운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환경운동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고 여러 가지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시기의 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육군 대장 박정희는 1962년에 울산공업단지 기공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고 폐수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켰고 결국 많은 오염 피해가 생겼습니다. 1970년대에는 울산 삼산 평야에 대기오염 이런 게 너무나 심해져서 벼가 다 말라 죽는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업이나 관공서에 몰려가서 피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피해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1970년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1977년경에는 전남 여천군 낙포리라는 마을에 남해화학으로 인해서 농작물 건강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와중에 1978년에는 낙동강 보존회라는 단체가 생겨서 낙동강 하구 뚝 건설을 반대하는 이런 자연보호 운동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98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여전히 이제 군사 독재가 굉장히 억압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많은 이제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공해 주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에는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생겼고 1986년에는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 1987년에는 공해 주방운동 청년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해 주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한 조홍섭 기자가 1980년대 강연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늘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 사회 변혁을 막는 현상 유지 세력은 늘 공해 문제라고 하지 않고 환경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낡은 시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공해 문제로 봐야 한다. 이건 체제의 문제고 노동자, 농민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제 공해 주방 운동을 했던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진옥 선생은 주부로서 198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 지금의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여성 주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 서진옥 선생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공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부들과 함께 1986년에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시작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엄마들이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우리 새끼들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980년대 환경운동을 시작한 장재현 재단법인 숲가나눔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약학대학에 다니면서 과학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환경운동은 그 지역의 어떤 주민이나 또는 자연 생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 못하는 미래 세대, 말 못하는 동식물, 그 다음에 피해 주민 입장에 서야 된다. 문제를 풀려면 법을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그렇게 하려면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980년대 공해 추방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다양한 생각이나 색깔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1988년에는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와 공해 추방운동 청년협의회, 앞에 것은 공민협, 뒤에 것은 공청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체가 통합하고 공해문제연구소에서 일하던 최열 등이 참여해서 공해 추방운동연합이 창립했습니다. 자, 이제 1990년대 환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이후로 시민운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억압적인 독재체제가 사라지고 시민들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환경운동도 새로운 시민운동,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그런 관심과 부각을 받으면서 시민 환경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론이 전에는 민중, 공해 이런 담론이 중심이었는데 시민 담론, 그 다음에 생명 담론, 그 다음에 생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적 운동에서 저항도 한편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정부와도 대화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이런 형태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 회비내는 회원들이 모여서 조직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운동하는 이런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의 운동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주된 이슈는 생활환경 문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반핵 문제, 국토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오비 맥주를 쏟아버리는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91년에 페놀 오염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두산전자인데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오비 맥주 불매 운동을 하면서 지금 맥주를 쏟아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1991년에 페놀 오염 사고가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 그 다음에 동강댐 반대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이런 것들이 주된 사례입니다. 1992년에 환경정의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창립했고 1993년에는 공해추방운동연합과 지역의 몇 개 단체들이 합쳐서 전국적인 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로 재탄생했고요. 1994년에도 푸른 한반도 되찾기 모임, 배달환경연합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1994년에 녹색연합이 이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설립 연도별 환경운동 조직 수를 살펴보는 그래프입니다. 1987년 이후에 이제
점점 새로 생기는 단체가 많아졌고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거의 이제 그 피크를 찍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87년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환경운동 조직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시민환경운동은 점점 커지고 자기 자리를 잡아가면서 회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환경운동이 제도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만금 사업 반대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인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도 여러 형태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2010년대 이후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환경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운동 조직도 늘어나게 되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비타협적인 생명운동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서 도롱뇽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 이런 것들도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이슈는 기후변화,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 등 여러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주된 사례는 새만금, 천성산 터널,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경운동을 보게 될 때 그 어떤 말로 어떤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1980년대에는 공해 추방, 공해라는 게 이제 주된 담론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이제 그 시민, 환경 이런 말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환경관리주의도 등장하게 되었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 발전론 이런 것들도 주류 담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명운동, 생명담론, 산림 이런 말도 1980년대 말 199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죠. 2000년대 이후로는 지속가능 발전론이 주류 담론이 되었고 생명평화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녹색당, 녹색정치, 녹색이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환경운동은 환경 문제를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대기질이나 수질 이런 게 19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파기 문제, 화학물질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직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운동은 이런 그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서 녹색 생태 중심의 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운동을 비롯한 생태적 대안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